라디오가 좋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라디오가 진짜 좋다. 네, 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살짝 기분 나쁜 사나입니다. 아니 모셔놓고 기분이 나쁘다니. 아유, 헤어스타일 또 바뀌었어. 멋있게. 아 참. 자, 비즈니스가 좋다. 미자인의 패트릭 리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분 나쁜 남자 패트릭입니다. 아니 왜 기분을 나쁘게 만드셔? 아유 참 두 그러니까. 분이. 난 보면 이상하게 열등감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세요. 파바박 튀기는 이 불꽃. 아유 참. 저 음성도 봐. 아, 참. 내가 게스트 해야 돼.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를 좀 변절해서. 네. 그래서요. 이렇게 좀. 자, 오늘도 우리 비즈니스가 좋다. 네. 패트릭 리씨 모셔봤는데 한 시간 네. 무탈하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를 또 살리고 오셨고. 뭐 그랬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실까 기대가 되는데. 그러세요. 난 오늘은 내가 한번 오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더. 음. 야, 큰일 났네. 무슨 네. 오더일까요? 그렇죠? 네.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말이죠. 네네. 개인적인 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개인 간의 어떤 관계라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만나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유지가 되는 것, 이것에 네.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네.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네. 어떤 상하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어떤 요즘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요즘의 기업들의 형태는 예전에 수평적인 수평적인 그러니까 수직적인 수직적인. 존재에서 수평적으로 네. 또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직원을 소중히 하는 존재고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네.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언젠가는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헤어져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져줘야 추후에 살아나가는데 비즈니스가 좋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 너무 어렵나? 약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네. 제가 그 기업의 성장을 보게 되면 네. 기업이 성장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얘기하셨던 거 비슷한 게 하나는 기업이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합병. 인사병 되는 경우. 경우고 기업이 분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뭐 분사랑은 좀 틀리긴 하지만 네. 만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업 내에서 뭐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이제 분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분사라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사라는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막 문어발식으로 막 분사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걸 분사해서 나오는 이득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방송국마다 어떻게 보면 안에 인하우스에 데리고 있었던 뭐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돌린다든지 어허. 네. 이런 이유가 왜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시너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충분히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과 그런 양쪽 간의 목적과 이런 게 시너지가 발생해야만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네. 않으면 분사라기보다는 좀 회사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리듬감은 없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네. 요즘에 이제 때가 때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네. 합병을 하거나 지금 말씀해주신 그렇죠. 대로 구조 네. 조정이 지금도 되고 있는 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많은 만남들과 헤어짐들과 합쳐짐이 있더라고요. 네. 이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자세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요즘에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걸 컨설팅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예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네. 요즘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많이 개인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 자체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기업의 일부였다. 그럼 내가 떨어져 나왔을 때 어떤 소속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내가 자체가 기업이고 기업이 이 기업과 하다가 다른 기업과 하다가 다른 기업과 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체를 기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내 기업의 경쟁력을 내가 만들게 되고 어허. 나라는 사람의 브랜딩을 만들게 되고 어. 나라는 사람의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점이 많이 보는 관점이 틀려지시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비슷한 얘기 중에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네. 이제 아, 화두를 네. 꺼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약간 이게 오늘 그 말씀하셨던 내가 만약에 추후에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헤어짐이나 만남을 어떻게 잘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걸 약간 브랜딩이랑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그 브랜딩 그러면 브랜드다고 얘기하는 건
밸류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밸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캡처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캡처요? 캡처. 잘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어떤 분이 뭐 회사에서 참 열심히 막 일을 하셨어요. 네. 네. 정말 내 뭐 젊음을 바쳐서 음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 나가라 그래요. 네. 그럼 캡처를 못 하시는 거죠. 아하. 회사에서 충분히 밸류는 만드셨어요, 자기. 그러니까, 근데 캡처는 못 하고 나오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브랜딩을 만들면서 캡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후적인 어떤 목적과 프로세스를 같이 만드셔야 되는데 네. 밸류만 열심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못 하시고 빠져버리시면 개인적인 손해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많이 받죠. 굉장히 경우가 많이 있죠. 받죠. 난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이 회사가 나를 못 알아줘, 그렇죠. 안 알아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뭐 네.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면 네. 뭐 보통 뭐 120 정도를 발휘하고 150 정도를 발휘하잖아요. 네. 워낙 많은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능력이 100이면 100을 다 발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80, 80만. 70만 네.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서 음. 그게 많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더.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뭐 사회생활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네, 네. 미국을 와서 보니까 네. 뭐 여기는 좀 틀리지만 네. 그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네.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이 느낀 또 가장 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네, 미국 분들은 쫙 하다가 이게 상담 전화를 받고 이러다가도 네, 15분 전이면 그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자기 시간이 오버타임 될까봐. 네. 그러니까 또 근데 한국 분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끝나도 자기가 해야 될 건 또 네. 쫓아와서 해주시고 이러는데 네.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DMB 같은데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전화 다 네, 받고 그렇죠. 먹을 거 하고. 먹고 동료랑 떠들 네, 거 네. 다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래야지 이러고 와서 한 개 해주고 또 가서 또 하고 네. 이런 거 참 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이제 급한 게 없어. 네, 맞아. 한국적인 문화랑 미국적인 네. 문화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비슷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올해 제가 이제 그 작년 후반에 한국에 가서 좀 특강이란 걸 좀 하면서 네. 네.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그 기업과 미국에 있는 기업의 차이, 뭐가 차이가 있나라는 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재밌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한국 기업은 앞으로 갈 때 네.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을 보고 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안 보고 옆을 보고 간다? 무슨 말이냐면 옆을 보고요. 네. 상대방이 움직임에 따라서 한 발씩 더 움직여요.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무슨 경쟁자가 없으면 그렇죠. 앞으로 안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독점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빨리 쇠퇴를 하세요. 아. 한국이 특히 더 그런 문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대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뭐 포털 사이트 중에 뭐 다음이라는 회사도 그랬고요. 네. 굉장히 많은 업체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앞을 보고 가고 자기가 그 중간에 필요한 스텝이 있으면 스텝은 밟긴 하되 네. 옆은 보지 않습니다. 옆을 안 봐요. 네, 그게 많은 참 차별하죠. 오, 사이트만 보더라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네.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 막 사람들이 불편하다 어쩌나 얘기해도 걔네들 관여하지 않죠. 그래요. 자기가 가는 길이 거기니까 필요하면 그냥 하나씩 주워 담을 뿐이지 어허. 굳이 외부의 영향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거죠. 않는. 그렇죠. 그게 마이웨이냐 아니면 뭐 같은 자꾸 경쟁하느냐는 음.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그 마케팅하는 전략이나 방법도 많이 틀린데요. 네. 보통 이제 마케팅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케팅이다. 그러면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널리 내가 알리는 거죠. 뭐. 네? 알리기도 하고 내가 알리는 갖고 거죠. 있는 거를 더 잘 팔기 위한 그렇지, 어떤 그렇죠. 행동들. 네, 대부분 이 개념이 그 보통 한국 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념이세요. 어. 마케팅 그러면 뭔가를 알린다, 홍보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뭔가 잘 뭐 팔고. 잘 파는 거에 네.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마케팅의 가장 뭐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네.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네. 마켓 플러스 ing입니다. 마켓 플러스 IN.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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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그러면 따지면. 마켓을 먼저 디파인 하셔야 돼요. 마켓을 정의 마켓. 내리셔야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갈 마켓을 정의도 안 내렸는데 그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안 된다는 아, 거죠. 마케팅이 그러네요. 마켓 플러스 눈팅인 줄 알았어. 그게 눈으로 아이쇼핑이 아니고. 아. 뭐 우리가 약간 마켓을 그런 정해야 느낌이죠.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네. 마켓을 어떻게 디파인해야 되냐면 보세요. 내가 포함된 마켓이 있을 거고 네. 나를 영향을 주는 내 위에 마켓이 있을 거고 어허. 그렇죠. 내가 영향을 주는 내 아래 마켓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내 마켓을 대체할 수 있는 마켓이 있을 거고요. 어허. 내 마켓을 보조해 주는 마켓이 있습니다. 예, 이 맞아요. 마켓을 다 일단 정의 내리시고 나서 어허. 네. 마켓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계획을 짜는 게 마케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일단 먼저 시장부터 보고 그럼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마케팅이군요. 그렇죠. 내 그- 거를 뭘 네.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네. 이거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아주 그냥 그래요. 도사님의 아주 그래 참 오, 그런 거를 그렇네요. 전혀 말씀 생각을 듣고 보니까 못했네요.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는 정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케팅은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면서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컨설팅을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비즈니스랑 뭐가 틀리는지 어떻게 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지 음. 몰라서 마케팅 그러면 마켓으로 가는 ING입니다. 첫 번째 건 마켓은 무슨 마켓이 있냐 종류를 쭉 나눠주고 그렇죠. 내가 마켓에 포함되는 마켓의 릴레이션 상하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네.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전략 이렇게 짜야겠다. 미국은 마켓 베이스의 전략을 짜는데요. 네. 약간 한국 분들은 프로덕트 베이스의 전략을 짜세요. 아하. 무슨 말이냐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이 그러면 되거든요. 네. 한국은 밀면 밀리고 네. 돈으로 밀면 어떻게 네. 보면 정책이랑 맞춰서 밀면 밀리는데 네. 미국은 그런 느낌이 없고 마켓 중심의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서 좀 뭐 방송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굉장히 한국에서 컸던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네, 힘들게 고전했던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많습니다, 그죠? 네. 많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프로덕트 베이스의 전략을 짜시니까 그래요. 그랬구나. 네. 그냥 이 물건 한국에서 잘 팔렸으니까 그럼요. 미국의 한인 사회만 가서 거기서만 성공해도 일단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시죠. 네. 근데 그 마켓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오시니까 아. 분들이 이제 많이 고전하시게 되고 아유, 힘드시게 되고 그렇군요.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그렇습니다. 거를 좀 미리 잘 알고 오시면 좀 네. 더 성공을 가는 그런 그렇죠. 지름길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켓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내가 포함하는 마켓 그러면 또 그것도 역시 양분되겠죠. 네. 그렇죠? 나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음. 특히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고 음흠. 그다음에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또 이렇게 네. 보면 소비자가 되겠고 네. 공급자가 되겠는데 그 상태를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마케팅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바라봐요. 절대 소비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보통 소비자만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와서 요걸 이렇게 좀 사가게끔 하는 게 그거를 이렇게 작전을 짜죠. 그거는 약간의 마케팅보다 약간 브랜딩이나 홍보 쪽, 애드버타이징 쪽에 가까운 거고요. 마케팅은 조금 더 양쪽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저기 패트릭 리시 따라하기 이런 거죠. 약간 뭐 비슷한 건데 그래. 벤치마킹이라는 뜻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벤치 플러스 마킹입니다. 마킹?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에 이제 그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뭐 1900년대 초부터 나왔던 단어인데 네. 내가 다른 가게 예를 들어서 버거샵이 잘 돼요. 쟤네들 어떻게 잘 될까? 들어가는 손님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게 어디서? 벤치에 앉아서 마킹하면서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벤치 그래서 앉아서 벤치마킹. 마킹한다. 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제가 말한 이론이긴 하지만 네. 맞을 겁니다. 네. 굳이 사전에는 안 나오고요 이런 단어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파악을 하고 음흠. 그쪽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해야 네. 그게 바로 마케팅인 겁니다. 벤치마킹도 같이 보라는 거죠. 네. 소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하.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마케팅에 큰 어떤 틀을 짜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게 바로 얘기하셨던 이제 네. 소비자 위주. 왜냐하면 나한테 실제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는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드 네. 전략을 하게 되고 음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오늘 참 학교에서 그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재미없죠. 너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기존의 상식들을 네. 탁 깨주시니까 아주 좀 신선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아까 이제 뭐 마케팅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브랜딩에 대한 얘기도 네. 잠깐 살짝 네. 해주신다라고 네. 그러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물건을 만들든 내가 가게를 하나 차리든 뭐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그 브랜드 네임 만드는 거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 생각도 틀리고 네. 함께하는 분들도 네. 그리고 나는 좋은데 반응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 브랜드라고 네. 하는 건 제가 그 두 가지로 설명드렸었는데 네. 첫 번째가 브랜드의 밸류를 만드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고 네. 밸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캡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대부분 밸류는 만드시는데 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밸류만 만들어 놓으시고
밸류를 홍보로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브랜딩의 또 작은 카테고리는 네. 애드버타이징 광고 쪽이 있는데요. 음흠. 거기 또 다른 단계가 뭐가 있냐면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싱이요? 네, 무슨 음. 말이냐면 정말 삼성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딩을 하나 보자면 이 친구들이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고 어. 하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그랬죠. 광고를 하지만 네. 정작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밸류를 만들 수 있고 맞는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방송국에서 정말 뭐 방송도 많이 하고 막상 전화를 했더니 네. 뭐 실제로 그 광고에 들었던 거랑 좀 틀려. 네. 그러면 오히려 밸류를 나 그렇죠. 깎아먹는 밸류를 만들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행복 주고 사랑받는 JBC 중앙방송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분이 너무 불친절하다든지 그렇죠. 행복이랑 뭐 사랑 안 주면 안 상관이 되죠. 예. 네. 뭐 사랑은커녕 정말 그러니까. 미워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밸류를 깎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방송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뭐 광고주를 많이 모집한다거나 네. 또는 뭐 그 일단 뭐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잘 되도록 하는 네. 그 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캡처를 하기 위해서 그 방청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참여도도 많이 유도하시게 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캡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일반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예를 좀 들어서 네. 그런 거를 좀 보자면 네.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보고 또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뭐 특히 여기 있는 뭐 스낵샵이나 네. 뭐 식당들이 좀 많으니까요. 근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 만들고 네. 싸게 뭐 이렇게 판매하고 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하는 건 음흠. 싸서만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 그렇죠. 대비 질. 그렇죠. 네. 네.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흠. 그러면 같은 물건을 주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밸류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종업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사장님 마인드는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근데 종업원 마인드는 높지 않아요. 아. 막 틱 던지고. 던지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 그거 자체가 이거는 싸서 이러는구나라고 하는 그 밸류 자체를 캡처를 못하고 다 깎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먹으러 와. 아유 아무렇게나 대우해줘야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싸지만 정중하게 네. 똑같은. 음. 그러면서 만족을 주는. 네. 그렇죠. 요즘에 타운에 보면은 런치 메뉴 되게 싸게 파시는 것들 네. 많아요. 뭐 3불 네. 99, 2불 99.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 가는 입장에서도 뭐 서비스 같은 거는 그냥 뭐 그 그렇죠. 정도에선 뭐 이렇게 네. 할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 가격인데도 뭐 아주 정식을 제대로 먹는 분들만큼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신다 네. 그러면 네. 여기 정말 네. 괜찮은 곳이네 네.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제 뭐 말을 낳게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하.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금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잠깐 네. 얘기하자면 네. 아바타 영화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은 분명히 밸류도 만들었고 캡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밸류를 예를 들어서 3D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네. 그렇죠. 캡처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운로드라는 게 있으니까 음흠. 다운로드를 해서 느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3D로 영화를 3D.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캡처를 그렇죠. 그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 그분은 제대로 된 전략을 짜신 거죠. 그렇군요. 그게 바로 네.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밸류와 캡처. 지대로네, 지대로야. 지대로네 진짜 말대로 그렇군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다른 네. 날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네. 얘기를 듣다 이렇게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네, 이게 모든 네. 그 개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네. 개개인에게도 이런 음흠. 것들이 적용이 다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사람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인간관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세상이 바뀌고 많은 어떤 매체들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어차피 내 자신이 기업이 되고 네. 내가 기업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음흠. 지금 세상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기업이 되라. 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업이 된다. 그냥 내가 저 패트릭 리시 앞에서는 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더듬으시고. 그러니까. 더 그래서 더 멋있다니까요. 그러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자, 아유, 오늘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만나는 비즈니스가 좋다 비자인의 패트릭 리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행복한 라디오 JBC